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신원식 장관 요번에 임명되면서 좀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자체 핵무장이나 뭐 이런 주장들을 그 홍준표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지 좀 과격하게 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22년인가에는 그 214급 잠수함이 좀 그 두고두고 속썩이는 잠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쪽 모델이 그 214에서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많은 건데, 거기 그 이렇게 그 기기 간에 케이블이 변색돼 있어서 이걸 교체해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은 걸 꼬투리로 잡아서 잠수함 정비가 개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해군이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때. 그래서 너무 이게 저기 그 관심종자 같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그냥 잘 하길 바라고 오히려 좀 더 약아지길 바랍니다. 약아지면은 큰 사고는 안 치니까 좀 뭐 그거 이상은 그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는데, 이 그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 쓴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쿨한 얘기입니다. 예. 먼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BOCB가 왔죠. 우리 그 아덱스 2023에 맞춰서 그 무렵에 왔었죠. 그때 이제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핵무장 가능 미 전략 폭격기, 핵무장 가능 미 전략 폭격기, 전부 이런 식이에요. 핵 탑재 가능, 핵무장 가능. 그러면 이 우리말 어감이 이게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다른 항공기들은 핵무장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B1B도 핵무장할 수 있고요. B2도 핵무장 돼요. 그리고 이 전투기들 F-35, F-15, F-16 핵무장 됩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야 이 비행기가? 이제 그걸 파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미국의 전략핵 체계와 전술핵 체계를 좀 정확히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뭐 신 장관 시간 나시면 잘 보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그 설치면서 그런 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좀 얕게 사세요. 약으면은 뭐 훌륭한 장관이다라고까지는 제가 기대를 안 하겠고, 약은 장관이 되면 큰 사고 치지 않을 거다. 예. 사고 칠까 봐 좀 조마조마합니다. 자, 먼저 세뇌 탈출 자구동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예.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52만 가진 유니크한 핵무기가 뭐간데?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AGM-86 2400km를 가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순항 미사일에는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 같은 W80 핵탄두가 달려 있고요. 무게는 이 핵탄두의 무게는 130kg밖에 안 나가요. 직경도 30cm밖에 안 됩니다. 길이도 뭐 80cm밖에 안 되고요. 이 핵탄두는 두 가지 중에 그 폭발력을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 조절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5킬로톤, 그러면은 5킬로톤이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큰 게 아니거든요. 15킬로톤인데 히로시마의 3분의 1이죠. 혹은 150킬로톤, 그러면은 히로시마의 10배쯤 되는 폭발력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폭발력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전략핵 순항 미사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데도 핵무장이 가능한데 전략핵 순항미사일 형태는 B-52만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핵군축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야, 2400km 바깥에서 핵 순항미사일로 북한 조질 일이 있냐? 2400km면은 순항미사일 날아가는데 거의 3시간 걸립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려서 조져. 빨리 조져야지.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북한과는 잘 안 맞는 무기예요. 이게 탱자 세워라 내워라 하고 2400km 날아가는 거야, 암속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3시간도 넘어 걸릴 수 있어요. 이거 시속 한 700km밖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2400km 가려면은 한 2400km, 그러니까 저기 어디쯤 놓는 거야? 대만 카오슝 언저리쯤에서 논다. 그러면은 북한까지 가는데 뭐 한 3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북한 조질 일 있나? 이게 이제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 중국의 방공망 훨씬 바깥에서 중국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뭐냐면 의미가 미국의 핵 사용 의지를 보여주는 시위용이에요, B-52는. 오늘 이제 얘기를 쭉 드리겠습니다. 이 AGM-86 전략핵 순항 미사일이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전략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인기도 별로 없는 무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이게 중국한테 보내는 살벌한 메시지인데요. 이게 중국 기준으로 2,400km를 바깥으로 선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이제 점선이 나옵니다. 예. 이 점선이 2,0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점선쯤에서 이 순항미사일을 놓으면 이 중국 해안에서부터 한 400~500km 떨어진 지점까지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근데 이런 식으로 타격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예. 말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시위용 메시지인데, 그럼 얘가 뭘 시위하는 거냐? 야, 우리 미국은 핵무기 사용할 각오 돼 있어. 너 중국 각오 돼 있냐? 첫째. 두 번째. 야, 우리 베이징에서 2,400km 떨어져서 놓으면 돼. 우리 홋카이도 바깥쪽에서 놔도 너희 베이징 작살 나는 거야. 근데 너희는 이 미 본토에서 2,400km, 2,000km, 1,000km까지 접근해서 비행기로 놓을 수 있어? 근데 왜 까불어? 이런 메시지예요. 이게 살벌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보다도 중국을 겨냥을 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도발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핵 사용 의지를 표명을 할 때 미국이 쓰는 무기가 B-52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B-52를 가지고 핵을 사용하는 건다기보다도 B-52를 가지고 핵을 사용한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ICBM을 떠매고 와갖고 판에서 떠매고 와서 나 이거 쏠 거야 이렇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서 숨어 다니는 전략핵 잠수함 SSBN을 물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야 이거 지금 이거 동중국해에 있어라고 맨날 시위할 수 없잖아요. 핵 사용 의지를 뭘 가지고 시위할 거냐고. 그 용도예요. 이 물건의 용도가. 그래서 이 물건, 그러니까 B-52에 실려 있는 AGM-86 그 전략핵 순항 미사일은 실제로는 무기 자체로 보면은 핵무기 중에서 제일 후져요. 심지어 전술핵 무기보다 후집니다. 이게. 무기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진짜 무서운 놈은 따로 있죠, 원래. 이 미 공군의 F-35, F-16, F-15 중에는 핵폭탄 투하 면허, 뉴클리어 케이퍼빌리티라고 부릅니다. 핵폭탄 투하 면허를 가진 기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체가 핵폭탄 투하 면허가 있다 이건 몰라. 여러분 핵폭탄을 투하하려면 그게 뭐 조종사 마음대로 세팅해서 조종사 마음대로 놓으면 안 되니까 특수한 통신이라든지 특수한 제어 이런 것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그걸 추가시켜 놓은 기체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뉴클리어 케이퍼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저기서 이제 투하하는 건 이제 전부 폭탄이죠. 그러니까 아까 순항미사일과는 다르죠. 폭탄이라는 건 그래비티 밤이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잖아. 순항미사일은 날아가는 거고. 따라서 이게 뭐, 이 투하 반경이 20km, 10km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10km, 20km까지 상공으로 접근을 해야 투하를 할 수가 있죠. 이 투하 핵폭탄 중에 이제 그 핵폭탄이 이제 B-61들인데 전부 B-61 패밀리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모드 12의 파괴력을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 모드 12가 이게 4단계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단계로 설정을 하는데 얘가 아무튼 제일 높은 단계가 50KT인데 얘가 땅속에 들어가서 터져가지고 공중폭발 공중에서 빵 터지는 거에 750KT
거의 메가톤급 효과가 나와요. 얘 무서운 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아까 핵순항 미사일, 이 86, AGM-86, 얘가 기껏 나봐야 150kt잖아요. 아까 얘가 AGM-86이 5킬로톤에서 150킬로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최대치로 세팅을 해도 이 F-35나 F-16이나 F-15에서 떨어뜨리는 요 전술핵 폭탄의 효과로 파괴력으로 보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폭발력은 AGM-86 쪽이 세죠. 모드 12보다는. 그러니까 또 그 방사능 오염은 또 땅속에 들어가서 터져갖고 방사능 오염은 또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핵무기가 스마트하고 다루기 편하고 방사능 낙진이 작을수록 무서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F-35 같은 걸로 이렇게 집어 던질 수 있는 전술핵 무기 B-61, 모드 12 이런 게 B-52에 실린 AGM-86보다 1000배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막가는 말로 북한은 방공망이 약하거든요. F-15로 침투해가지고 투하하는 게 훨씬 빠르죠. 북한 상공에 B-52는 못 날아가잖아. 그럼 B-52가 제주도에서 났어. 제주도에서 놔갖고 500km, 600km 날아가려면 1시간 걸려. F-35 띄워가지고 음속으로 달려서 평양상공까지 들어가는데 한 15분 걸릴 거예요. 20분. 끝나네. 얘가 훨씬 빠르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52는 우리 미국이 핵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내보이는 시위용이에요. 그 표현 형태예요. 그리고 대중 경고용이에요. 특히. 중국,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한은 중국 꼬붕이니까 중국을 잘 경고해야죠. 예. 좀 골아픈 얘기지만 이걸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죠. 예.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전술핵 배치 뭐 이런 이제 헛소리를 안 해요. 지상 배치 전술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해라. 이런 구호 자체가 잘못된 구호예요.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배치해라.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구호야. 왜냐? 재배치해라는 얘기는 걷어간 거 다시 갖다 놓으란 소리잖아. 그죠? 근데 걷어간 건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냉전 시대 때의 전술핵은 우리 쪽에 들어와 있던 전술핵은 이제 포에서 쏘던 거예요. 우린 지금 생각도 못할 일이죠. 대포에서 전술핵 포탄을 쐈다니까요. 그런 물건을 왜 만들었냐면 유럽 전장 때문에 만든 물건이에요. 유럽 전구에서 유럽 시어터에서 소련의 군대가 이게 소련과 동구권, 그때는 소련뿐만 아니라 동구권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게 머릿수가 너무 많은 거야. 서울협 관점에서 보면 너무 무서워. 저긴 동원체제니까 밀리지 않아야겠어. 그러니까 핵 포탄을 만든 거야. 핵포탄. 그래서 대포에서 쏘게 만든 거예요. 그거 다시 갖다 놓으라고? 없어요. 이제 다 없앴어. 폐기 처분했어. 그럼 뭘 갖다 놓으라고 다시 갖다 놓을 건 없어요. 지금 전술핵은 100% B-61 패밀리밖에 없어요. B-61 패밀리는 한 6, 7종 되거든요. 6종 되는데 지금 겉의 모양새는 똑같아요. 이 겉 형상을 폼 팩터라고 부릅니다. 외형을. 길이 360cm, 직경 34, 요만해요. 예. 그죠? 요만한 거죠. 요만한 거. 제일 두꺼운 부분이. 무게도 가벼워요. 324kg. 몇 발 갖고 있는데 이거. 무려 2105발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모델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늬만 전술핵이지 전략핵인 놈들이 있어요. 이 중에. 이게 모드 7, 모드 11이 전략핵입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 340킬로톤, 그러니까 TNT 34만 톤 위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작게 설정하면은 전술핵이 돼요. 10킬로톤. 근데 10에서 340킬로톤까지 4단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투하 시점에서.
그런데 340킬로톤으로 그걸 선택하게 되면 이건 전략핵이 된다고, 규모가. 100킬로톤이 넘으니까. 물론 어디서부터 전략핵이고 어디서부터 전술핵이라는 그런 개념은 별로 없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폭탄에 대해서는 스타트 조약에서 비행기로 떨어뜨리는 핵폭탄은 그 핵 군축 조약에서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건 다 전술핵으로 쳐. 날아가는 순항미사일 쪽은 전략핵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략핵이라고 그 뉴스타트죠. 그 핵 군축 조약에서 규정한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사일로에서 쏘는 게 전략핵이에요. 잠수함에서 쏘면 전략핵이에요.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순항미사일 형태면 전략핵이에요. 근데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 그냥 중력에 의해서 쫑 떨어지는 거, 그거는 거기에 제한이 없어요. 군축회의에, 군축조약에, 핵군축조약에. 그래서 이게 무서운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더 미국이 아주 기막히게 발전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모드 7, 모드 11인데 모드 7과 모드 11은 무지무지하게 세요. 340킬로톤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340킬로톤. 그러니까 TNT 34만 톤. 이거 조그만 애가. 그 중에 모드 11이 아까 보셨던 모드 12와 마찬가지로 날아가면서 돌아요. 돌아서 지중으로 들어가. 땅속에서 터지게 되면 파괴력이 한 15배쯤 더 커져요. 지중 충격파. 일종의 지진파죠. 그러면 340 곱하기 15배 해보세요. 약 5메가톤 나오잖아. 지금 이 전술핵이라고 불리는 모드 11, 그건 사실상 전략핵, 얘를 340킬로톤으로 설정해서 떨어뜨려서 지중으로 들어가서 해버리면 그 파괴력은 TNT 500만 톤 효과 파괴력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전략핵으로 분류되어 있는 AGM-86 순항미사일, 그거는 사실은 무섭지 않은 거다. 덜 무서운 거다. 진짜 무서운 건 여기 모여 있다. 폭탄 형태로. 특히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스텔스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스텔스기가 침투할 수 있는 적 방공망 무력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실상 전략핵에 해당하는 애가 650개예요. 이 중에 아까 2158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규모가 작은 애들. 이제 세팅 단계를 보면 모드 3은 0.3에서 1.5, 60, 70 KT. 그러니까 TNT 7만 톤까지 선택 설정하죠. 그게 545발. 모드 4는 0.3, 1.5, 10 KT, 45 KT 선택 설정. 이건 695발. 이제 요즘 최신이 모드 10이에요. 0.3, 1.5, 10, 50 KT 중에 선택 설정해요. 근데 얘가 아까 모드 11과 마찬가지로 지중관통을 하는 거예요. 지중관통. 얘는 400에서 500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모드 12는 모드 4를 개량하기 때문에 따로 숫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모드 3과 모드 4를 더하면 이게 1240발이에요. 그 다음에 비활성 예비 상태인 폭탄이 있어요. 이게 모드 10. 이게 0.3, 5, 10, 80 KT 중에 선택 설정하는 건데 얘가 215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하면 여기 650 더하기 1240 더하기 215를 하면 2105발이 나와요. B-61 패밀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냥 폭탄으로. 얘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 한번 B-61 모드 12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지중관통 폭발하죠. 땅속으로 파고들어요. 공중폭발 대비 파괴력이 약 15배 나오고요. 지중에서 터지니까
방사능 오염이 최소화되고요. 이 모두 12의 최대 폭발력 50KT, TNT 5만 톤으로 세팅을 하면 이게 15배 정도의 파괴력이 나와요. 공중폭발 대비. 그리고 공중폭발 750K, 그러니까 TNT 75만 톤짜리랑 같은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 히로시마의 50배입니다. 히로시마의 50배예요. 저 조그만 애가. 땅속에 겉으로 보면 히로시마가 15KT거든요. 겉으로 보면 히로시마의 3배지. 3배 조금 넘지. 그런데 얘가 땅속에 들어가서 지진을 일으키니까 지중 충격파, 그라운드 샥 이펙트를 일으키니까 실제로는 히로시마의 50배 파괴력을 가져요. 그런데 이런 애들로 이런 거, 이거보다 더 센 거. 얘가 지금, 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로 미국이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세요. 미국이 모두 11을 모두 4에서 바꿨잖아. 모두 4를 개량해서 모두 11을 만들었다. 그럼 모두 3도 개량할 수 있네. 모두 11, 11은 원래 지중관통으로 돼 있고, 모두 7도 개량할 수 있네. 비활성 예비 모두 10도 다 꺼내서 이걸로 다 개량할 수 있네. 그러면 결국 지중관통탄으로 이게 그 무시무시한 애들로 2105발이 있는데 그 중에 모두 7, 모두 12, 모두 11, 650발은 파괴력은 폭발력의 15배쯤 되니까 최대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5메가톤급 효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650발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애들이 따로 있다고요. AGM-86, 뭐, P-52, 이거는요, 그러니까 위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미국이 드러내놓고 자기 근육을 보이면서 너 까불면 우리 핵으로 조질 거야. 라는 그 살벌한 의지를 드러낸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게 제목이 이렇게 달리면 안 돼요. 미국의 핵사용 의지를 증명하는 전략복격기 B-52 한국 방문. 몇 년 만에. 이렇게 돼야 돼요. 미국 핵사용 의지 증명용 무기예요. 시위용 무기예요. 우리가 참 핵무기에 대해서 뭘 모르는 거야. 그리고 뭐 전술핵 재배치합시다. 자체 핵무장합시다. 에휴, 알고서 얘기를 하면 좋지. 저 자체 핵무장의 수순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그것도 이제 신장관 원포인트 가외로 해가지고 할게요. 예. 신장관이 일단 여기서부터 머리가 맑아져야 되니까 난 그 사람 사고 칠까봐 불안해서 그래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드니 사일러라고 이제 미 그 국가정보관이죠. 미 국가정보관. 네, National Information Office, 한국 통이죠. 네, 시드니 사일러가 그때 VOA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자체 핵무장을 가면 한미동맹 깨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 안 하고요.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자체 핵무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미동맹 이코르 자체 핵무장 없는 상태. 그러면 자체 핵무장 가면 한미동맹 깨지는 거다. 저보고 아무리 욕을 하셔도 소용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핵무장 일보 직전까지 갈 수 있어요. 자체 핵무장 일보 직전. 뭐 석 달 만에 6달 만에 핵무장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발사 장치 뭐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도구 다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맥스는 자체 핵무장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 그 일보 직전이 뭐가 가장 베스트냐? 어떤 방식이 제일 베스트냐는 제가 한 번 더 신장관 원포인트 가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보를 넘는 순간 한미동맹 깨지는 거예요. 시드니 사일러의 자체 핵무장은 한미동맹 파괴랑 같은 말이다. 그 맨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한국이 아무리 핵을 많이 만들어도 미국보다 많이 만들 수는 없다. 미국과 같이 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From my perspective today, when we look at deterrence, there is no level of South Korean nuclear armament that could begin to match the deterrence that North Korea faces in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mutual defens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elements of our alliance that make us, we're in this game together, we're in this boat together. As long as the alliance remains solid, and of course that means whoever's occupying the White House is committed to alliances in the first place. As long as the alliance remains solid and the U.S. remains committed to non-proliferation principles, then I don't see this as a viable possibility. That said, never say never. And that's why we need to continue to consult and continue to demonstrate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U.S. is a reliable ally. 네. 저는 자체 핵무장 일보 직전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일보 직전의 베스트가 뭐냐? 그건 다음번에 또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